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왜 어떤 사람은 3km만 뛰어도 지치는데 어떤 사람은 초보인데도 10km를 끝까지 달릴 수 있을까요? 그 차이는 타고난 체력보다 달릴 때 힘을 쓰는 방식에서 갈립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빠르게 달리면 마치 브레이크를 밟은 채 엑셀을 세게 누르는 것처럼 몸이 금방 지쳐버립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구독자 108만 명의 해외 채널인 글로벌 트라이애틀론 네트워크에서 가져왔습니다. 300만 조회수에 지치지 않고 오래 달리는 방법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제가 직접 영상을 분석해보니까 단순히 열심히 뛰세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덜 지치게 달리는 방법들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해당 영상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초보 러너는 체력이 부족해서 힘든 게 아니라 대부분 너무 힘들게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영상에서는 말합니다. 많은 초보 러너분들이 운동화를 신고 바로 빠르게 달리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우리 몸은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하면 심장과 폐, 근육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서 훨씬 빨리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달리기 전 가벼운 워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합니다. 가볍게 관절을 풀어주거나 천천히 몸을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몸 상태가 훨씬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할 때도 처음부터 빠르게 뛰는 게 아니라 처음 5분 정도는 천천히 몸을 깨운다는 느낌으로 달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초보 러너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빠르게 달리니까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호흡이 무너지면서 결국 중간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바로 호흡입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할 때 코로만 숨 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코로만 숨 쉬는 게 좋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속도가 올라갈수록 입으로 숨 쉬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달릴 때는 근육이 훨씬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단순히 숨 쉬는 게 아니라 호흡 리듬입니다. 초보 러너분들은 보통 숨을 급하게 몰아쉬거나 불규칙하게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몸이 훨씬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편안한 속도로 달릴 때는 2걸음 마시고 2걸음 내쉬는 방식, 혹은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리듬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걸음 들이마시고 3걸음 내쉬는 리듬이 맞더라고요. 각자 본인에 맞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것도 러닝의 재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속도가 빨라졌을 때는 2걸음 들이마시고 1걸음 내쉬는 방식으로 바꾸라고 설명합니다. 이 호흡 리듬만 익혀도 체감 피로도가 정말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저도 영상을 본 후에 이 방식으로 뛰어봤는데요. 첫날에는 차이점을 잘 못 느꼈어요, 사실. 그런데 둘째 날 러닝할 때 훨씬 피로도가 적어서 원래보다 더 개운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또 하나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요. 초보 러너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페이스 조절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면 매번 기록을 세우려고 합니다. 오늘은 더 빨리 뛰어야 한다. 어제보다 더 멀리 가야 한다. 근데 그렇게 되면 러닝이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오래 못 가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한 속도죠.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 속도입니다. 달리면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정도, 그 정도가 초보 러너에게 가장 좋은 페이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달리다가 힘들면 걸어도 됩니다. 저도 예전에는 강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쉬지 않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잔잔한 부상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달리다 걷게 되면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에서는 오히려 짧게 걷는 시간을 활용해 호흡을 회복하고 다시 달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초보 러너분들이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릴 때 몸 상태를 편하게 유지해주는 환경입니다. 특히 5km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핸드폰, 물, 차키 같은 것이 손에 들고 뛰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체력이 빨리 빠집니다. 저도 예전에는 주머니에 억지로 놓고 뛰었는데 몸의 균형도 흐트러지고 팔에 힘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러닝할 때 가볍게 러닝조끼 하나 착용하고 뛰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이나 간단한 소지품을 안정적으로 놓고 달릴 수 있으니까 확실히 몸에 불필요한 힘이 덜 들어가고 훨씬 편하게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러닝 지속력에 꽤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체력이 너무 약한데 가능할까? 무릎이 안 좋은데 괜찮을까? 실제로 처음부터 무리하게 달리면 오히려 부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중 부담이 있거나 운동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처음부터 10km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걷기와 러닝을 섞는 방식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서 2분 달리기, 1분 걷기 이런 인터벌 방식만 반복해도 심폐 능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매일 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영상에서도 초보 러너는 하루 뛰고 하루 쉬는 방식이 회복과 지속성 측면에서 훨씬 좋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제가 국내 연구 자료도 찾아봤는데 고신대 의대 연구진 분들이 고혈압 성인 3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 운동 효과를 비교한 결과 인터벌 운동이 혈관의 탄력과 심장 기능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터벌로 충분히 체력을 강화하신 다음에 장거리를 노려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는 러닝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초보 러너분들은 보폭을 너무 크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착지 충격이 커지고 체력 소모도 훨씬 심해집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폭을 과하게 늘리기보다 다리 회전수를 자연스럽게 유지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어깨와 팔에도 힘이 들어가면 상체가 빨리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목, 어깨, 팔을 최대한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또 시선은 너무 아래를 보지 말고 자연스럽게 앞쪽을 바라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나중에 엄청난 체력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가장 공감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즐기면서 해야 오래 간다는 내용입니다. 러닝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운동이죠.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잘하려고만 하면 오히려 빨리 지치고 오래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록보다 꾸준히 나가는 습관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러닝메이트를 만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면 귀찮아서 안 나가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 같이 뛰면 훨씬 꾸준하게 유지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10km는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덜 지치게 달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만 제대로 적용해도 우리의 러닝은 훨씬 편안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3년 전까지 저는 지방간도 있었고 혈당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허리 통증이 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이나 시술 대신 주 3회 이상 러닝하는 습관 하나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러닝에 대한 정보를 제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저와 같이 매주 건강해지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